네, 11월 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 한번 보셨습니까? 네, 청명한 가을 하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살짝 있다고 하니까요. 저처럼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동네 산책 강추합니다. 낮에요. 기온이요 19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가을 건너뛰는 줄 알았는데 웬열 안 되겠다. 다시 패딩 집어넣어야겠네. 네,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그 날씨 뉴스 관련 가운데 한 대목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아침에는 굉장히 쌀쌀하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오후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가을 햇볕 한 줌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햇볕 받으면요 이게 그 비타민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제약회사 다니는데 야 한국 엄마들 진짜 특이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그 산책 갈 때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고 마스크 쓰고 꽁꽁 싸맨 다음에 그다음에 비타민 D 약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햇볕만 충분히 쬐어도 비타민 D 약 안 먹어도 된다. 제약회사 다니는 임원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취재 편의점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과 당사에서 당일 약 2분간 통화 이후에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의총 장소 공지를 국회 실무진들이 당연히 하는 국회 관로 예결위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공지 내용을 영장에서 언급하면서 의원총회를 왜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이냐 하는 접근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총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공지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총회는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은 오늘 여기 있었던 246호를 번갈아서 합니다. 민주당하고 늘 번갈아 가면서 장소를 사용하는 그런 관행 속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의총을 하면은 일단 의총 장소를 실무진 판단으로 그날 예결위장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예결위장으로 그렇게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장으로 의총 장소를 공지했다. 이런 식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법무부는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보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기 때문이지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는 계엄 당시 내란 속의 윤석열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게재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으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로 제출이 되고 그리고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에 앞서서 한겨레 신문이 어제 중요한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 집결 요청을 한 직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인데요.
당시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내란숙의 윤석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밤 10시 넘어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던 그 시각에 온 국민이 진짜 벌벌 떨면서 그쵸? 국회를 사수해야 된다. 왜? 계엄 해제의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물밀듯이 국회로 몰려 나오고 있는 이런 분초를 다투는 매우 위중한 순간에 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자꾸 바꿨을까? 이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운영지원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 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소집 문자를 보냈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 공지가 이루어진 직후인 0시 03분 그러니까 딱 2분 후에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는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잘 따져보면요.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숙의 윤석열과 통화를 합니다. 약 2분간 통화를 하고요. 요때 무언가 당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오후 11시 3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지금 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말한 대로 공지가 됩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본회의장으로 집결해달라라고 0시 01분에 문자를 보내니까 2분 후에 0시 03분에 아니다. 여의도 중앙당사로 모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또 일부 의원들은 당사에 있다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지금 이건 사실이죠. 국회 진입 자체가 불가해서 임시 집결 장소로 변경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국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오는데 왜 여의도 당사로 옮겨서 여의도 당사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한 시점은 그러니까 12월 4일 01시 01분입니다. 그러니까 약 1시간 정도의 시간 터울이 있었는데 반드시 국회로 들어와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생각을 해야지 왜 여의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느냐. 이것은 상당히 미심쩍은 상황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조은석 특검팀은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을 배반하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상식에 위배된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란수계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후에 의총 장소를 잡고 두 차례 변경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막판의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은 계엄 해제를 지연할 목적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를 변경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이미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국회 밖으로 나오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 어제 박주민 의원 설명대로 당시에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동훈 대표마저도 국회 안에 있어서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주변에 있던 의원들이 어디론가 통화하면서 지금 대표님 여기 그 본회의장 국회 안에 있으니까 다들 빨리 국회로 집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다. 여의도 당사로 집결해라. 그러니까 국회 맞은편에 저희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 맞은편에 국민의힘 당사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라. 물론 이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장소 집결에 혼란을 초래해서 표결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당일 국회에 나와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왜 자꾸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장에 나와 있던 제가 기억하는 몇몇 의원들 입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빨리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내대표는 지금 당사로 오라고 하고 또 대표는 지금 그 국회 안에 있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국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막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당일에 민주당 의원들은 과감하게 월담에서 막 들어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는 싸우기도 하고 또 일부는 뭐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담을 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0시 29분 그리고 0시 38분 두 차례에 걸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국회의원들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시간을 줘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죠. 이것도 수상하죠. 지금 당장 즉시 집결해서 빠르게 국회에 의원들이 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해야 되고 그때는 계엄군들이 헬기 타고 내리고 본청 안에까지 진입하고 하여튼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는 이런 순간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위중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국회로 결집을 해야 되는데 좀 의원들을 모아서 들어가겠다. 모일 시간을 좀 줘라. 이것은 계속 늦추려는 그런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 떠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 점도 굉장히 미심쩍고 의문스러운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처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아니면 발부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투표는 14일 표결 절차에 돌입할 걸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오셨어요? 네. 대통령 오셨어요. 서미와 서미와 너무 잘하셨어요. 대남 대출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오늘 여기서 김장합니다. 남도 노아에 갔더니 노인이 한번 업어주고 싶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들었어. 저보다 대신 업어주라는 거. 어린이한테 업이면 안 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멋지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취재 편의점 보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해남 배추 대통령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도 꼼꼼히 챙겨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고요. 엊그제 동아일보에 재밌는 에피소드형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있기 전에 열린 비공개 사전 환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부 요인이 함께 자리한 자리에서
스스로 영세 정당 대표다 이렇게 칭해서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추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요 얘기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뭔가 좀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더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역시 재미있는 얘기는 더 있었습니다. 뒷단의 얘기들 제가 취재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세 정당 대표라는 대목보다 요 대목에서 더 크게 폭소가 터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카페의 비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카페의 비유가 뭔가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장에서 조국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 앞에서 모두 발언성 인사를 한 모양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유명 카페를 일일이 거명을 했대요. 그래서 민주당은 스벅, 국힘은 투썸, 조국혁신당은 골목 카페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규모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2025년 매출 순위로 정리한 카페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스벅이 1위고요. 그리고 투썸은 5위였습니다. 중간에 뭐 메가커피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중소 브랜드들이 쭉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큰 사이즈별로 장사 잘 되는 뭐 그런 사이즈별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국회의장과 대통령 5부 요인이 참석하는 환담 자리에는요. 국회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대표까지만 참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석 12석을 가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조국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역구 없이 모두 비례대표 의석이라서 두 거대 정당과는 다른 영세한 상황이다. 이것을 에둘러 피력을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현장에서 에이펙과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큰 외교적 성과를 낸 정부 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치개혁과 또 자산,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다당제 연합정치 중심의 정치개혁 추진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교섭단체 완화와 관련해서도 수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례대표 정당의 경우에는 의석수가 교섭단체 정당의 경우에는 의석수가 20석으로 묶여 있죠. 유신 이전에는 10석이었는데 박정희 유신 이후에는 20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석 또는 15석으로 완화해서 좀 자유로운 정당별 연합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다라고 주문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내란 청산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민생경제 뭐 이런 등등에 밀려서 후순위로 정치개혁 의제가 밀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국회가 마무리되면 국회 차원에서 교섭단체 의석 완화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개혁 의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개헌 이슈도 좀 반드시 함께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법 바꿔가지고 같이 개헌투표까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 배석했던 여러 배석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단독 취재가 더 있었는데요. 현장에 참석했던 정청래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대로 순천 아랫장에서 만난 시민평가를 인용하면서 에이펙도 시정연설도 모두 A급이었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마주 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건너뛰고 그리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향해서 이번 에이펙 뭐 등등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상환 헌재 소장은 역시 저희들이 뭘 특별히 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도 성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여기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성원으로 에이펙 행사를 성공리에 잘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이제 분절 나누어진 내용들만 알고 있었는데요. 추가 취재를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소한 팩트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팩트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팩트들이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좌불안석으로 보였다고 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할 말이 별로 없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 두 명이 상당히 좀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풍경이었다라고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독이 또 있습니다. 이날이요. 이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스트레이트인데요. 기자님들 들으시고 기사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제안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별도로 30분간 차담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이 자리에는 통상의 예우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호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것인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두 분에 대해서 나가 계시라. 안 계셔도 된다. 그러니까 두 분만 단독 비공개 단독 회동 30분을 한 것입니다.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별도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차담을 나누었다. 30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의제로 대화를 나눴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 취재를 해보니까 추론컨대 아마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아마도 개헌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30분간 의장 집무실에서 두 분간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양당 대표들을 좀 모셔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즉각 달려왔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환담 이후에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또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두 대표가 직접 와서 의장, 대통령 그리고 양당 정당 대표가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사자 회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또 뜻깊은 논의가 이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정치 정상화의 무대로 국민의힘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In this moment of political darkness, New York will be the light. Here, we believe in standing up for those we love. Whether you are an immigrant, a member of the trans community, one of the many black women that Donald Trump has fired from a federal job, a single mom still waiting for the cost of groceries to go down, or anyone else with their back against the wall, your struggle is ours too. And we will build a city hall that stands steadfast alongside Jewish New Yorkers and does not waver in the fight against the scourge of anti-Semitism. Where the more than 1 million Muslims know that they belong. Not just in the 5 boroughs of this city, but in the halls of power. No more will New York be a city where you can traffic in Islamophobia and win an election. 네, 노미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딱 시작하니까 댓글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라고 달아주셨냐? 어제 뉴욕도 참 훈훈했습니다인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슈퍼챗도 쏴주셨습니다. 장 기자님과 취재 편의점 팀은 요번 주말엔 꼭 쉬세요. 너무 열일하시니까 대통령님처럼 취재 편의점 팀 멤버들도 과로로 힘들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니님이 또 이렇게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뉴욕에서 함께 해주시는 노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뉴욕 소식이 저도 너무 반가워서 오늘은 이 소식을 뉴스 퀵배송에 꼽아봤습니다. 투표 결과를 종합하니까 지금 맘다니가 50.4%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 1위죠. 과반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 싸웠던 삼선 주지사 출신 트럼프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의 앤드류 쿠오모가 41.6, 그리고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가 7.1, 공화당이 제일 낮습니다.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야말로 초국적 자본의 상징 뉴욕에서 진보적 사회주의자로, 그것도 무슬림 사회주의자가 시장에 당선되는 정치적 이변 파란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맘다니는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됐고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첫 번째 무슬림 시장이고 역대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역사적 처음 있는 일이죠. 34살이고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겠다. 쉽게 말해서 민생 공약을 걸고 진보 정치의 부상을 알리는 아이콘이 됐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내건 정책들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요. 생활비, 주거 안정, 교통 편의입니다. 무료 버스 하겠다. 그리고 보편 교육하겠다. 그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라. 이른바 경제정의, 주거정의,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해소, 그리고 공공자원의 배분 구조를 보다 더 평등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걸고 당선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맘다니의 당선을 매우 축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맞서서 새로운 좀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연대가 맘다니의 당선을 축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그 몇몇 언론들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PBS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이 맘다니의 승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생활비와 주거를 중심에 둔 진보의 복원이다. 그리고 맘다니의 캠페인은 도시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요. 르몽드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동결, 무료 버스, 공공보육, 일상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다룬 사회민주자의 등장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맘다니가 어떤 정치적 그 행동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맘다니의 그 당선 축하 연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자가 세운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일 것이며 오늘 밤부터는 이민자가 이끄는 도시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다가오고 싶다면 우리 모두를 먼저 상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자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맘다니가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진보 정치의 기운을 불어넣을지, 그리고 맘다니 현상이 대한민국 진보에 또 어떤 기운을 불어넣을지 취재 편의점이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